꽤 많이 빠집니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양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칠 줄을 모르고 계속 매물을 출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꾸리는데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월요일에 급등을 하면서 이제 바닥인가 보다 했는데 또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니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PB입니다. 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게 아니었나. 오늘 아침 상황도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우선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외 여건 같은 경우에 개선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지난밤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 심각하게 우려했었던 내용들에 비하면은 오늘 주식에 질서에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우려했던 것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대여건 자체는 현재 좀 개선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이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그 요소가 바로 수급입니다. 결국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라고 해서 시장이 바로 이제 주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수급, 돈이 들어와서 그 주식을 매수해줄 때만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수급 방향성 자체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하다,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어느 쪽으로 돈이 몰리느냐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공매도 금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를 제외한다라고 하면 결국에 중요한 포인트는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중에서도 고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말씀드렸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실적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논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똑같이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적 시즌인 것도 맞고요. 그리고 당연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것, 그러니까 실적이 될 수가 있겠죠. 실적처럼 내가 조금 더 마음 붙일 수 있는 곳, 마음 안도할 수 있는 곳에 수급이 쏠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고실적 종목 위주의 좀 종목 재편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급 요인 자체가 여전히 부재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어제 그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시세가 이제 분출하는 것이 조금 멈춘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수급 요인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수급 요인들이 개선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조금 포인트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어제 오후장에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UAM과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가 참여하고 있는 KUAM 원팀이 인천시와 상용화 관련한 이제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개별 이슈들도 존재를 했거든요. 결국에 시장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하면 고실적 종목 위주로 편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게 움직여야겠다. 이 변동성을 더 활용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슈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 있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는 저희 함께하는 이 포트 공개해 주시는 고수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식 100%로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이렇게 운영해 가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에 탄탄하게 또 수익을 많이 내준 종목이 있어서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 100% 주식 비중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네, 현재 제가 자주 말씀드리게 돼서 그렇지만은 수익이 크게 난 종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포트를 0대 100으로 구성하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수급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은 종목 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는 것은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 구간에서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된다면 적극적인 종목 교체에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반등이
본격적인 반등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속도에 기반해서 종목 교체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반등이다, 수급 여건이 개선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너가 4월 달부터 가속치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는데 주식 비중 100%로 포트폴리오 운용은 이렇게 하는 거다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중간중간에 종목 교체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수익을 많이 챙겨서 아마 실전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챙겨 놓으시고 원금만 가지고 계속해서 포트를 운영하시는 이런 케이스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각각의 종목은 20%씩 동일한 비중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종목군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동 있고요. 이 종목 로봇 쪽으로 분류하면서 대동 있습니다. 그리고 루닛이 또 크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종목이죠. 20%에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LS, 전선아시아 이 두 종목이 가장 근래에 매수를 한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반도체 쪽의 수익을 잘 챙겨주고 계신데, 먼저 루닛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근래 왜 이렇게 강한 건가요? 네, 우선 뭐 두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제일 큰 부분이라고 하면은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을 하거든요. 권리락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기존에 주식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권리락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던 주식이 조금 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같으면은 이 주식을 20만 원에 샀어야 하는데 내가 10만 원대에 살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는 AI 중에서도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뭐 미국 암학회의 이제 논문 게재라든지 발표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있었었고, 이번에는 필리핀에 있는 군 병원이나 보건소에 AI 엑스레이 분석 솔루션 제공한다라는 기사도 나왔거든요. 결국에 루닛이 그냥 뭐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기대감에 맞추어서 실질적인 성과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반등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겠죠. 이 종목 크게 조정을 받았었고 121선에서 이제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반등을 기다렸었습니다.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현재는 이제 61선 돌파를 하면서 61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차트상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점, 종목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내용이 좋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루닛의 이제 투자 매력을 올리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 꾸준히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쪽 넘어가겠습니다. 4월 달부터 포트 운영하실 때 반도체주가 꼭 하나씩 있었어요. ISC였다가 프로텍이었다가 지금은 한미반도체. 희한하게 매 시기마다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종목을 잘 들고 계시더라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도 강하네요. 우선 제가 포트에 이제 편입하게 되는 기준은 이제 반도체 업종 내는 반도체 업종을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내년도까지 뭐 기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섰다든지 아니면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신고가에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분출하는 시기가 다른 종목들보다 짧아지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편입하고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시점에서 또 정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7일에 시도를 했는데 뚫어내지 못했었고요. 현재 매물 소화 중이니까 만약에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선 쪽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전선아시아, 뭐 송배전하든지 변압기하든지 이런 쪽인데 두 종목의 주가 움직임은 조금 다르네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도 신고가 부근의 흐름이고 전선아시아는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두 종목 좀 묶어서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우선 이제 송배전 관련주가 제가 2차 전지 다음으로 보고 있는 좀 길게 보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종목의 차이가 제가 앞에서 반도체 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LS 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정고점 돌파를 지난주까지 시도를 하고 있었고 오늘로써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신고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이제
두 종목 다 종목 업종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차트상으로도 제가 선호하는 형태라서 두 종목 다 편입되어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종목이 대동입니다. 요즘에 로봇주들이 좀 올라갈 만하면 매물출회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대동도 직전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들고 가실 건가요? 네, 우선 대동 같은 경우에 121선 지지를 확인을 한번 했었는데요. 오히려 또 상승하면서 61선에서 지지가 돌파가 막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도 121선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121선이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해서 121선 기준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종목 교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한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편입할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종목 그대로 다 그러면 홀딩 전략의 대동은 120일 이평선 지지되는 거 여부 보고 만약에 아니라면은 그러면 또 로봇 내에서의 교체 가능성 열어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호석 PB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네, 현재 주식 비중은 100%입니다. 이 가운데서 HD 현대일렉트릭과 LS 전선아시아, 송배전 쪽의 비중을 40%로 가져갑니다. 유닛은 꾸준히 좀 잘 가고 있는 종목, 이 종목도 20%, 로봇의 대동을 선택을 했고요. 반도체의 대장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수익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9시 구간대 저점이 오늘 하루의 저점이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5시간 30분 이나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 마시고 계속해서 오늘 장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어서요.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 미스터 진단이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02-128-3388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저녁 9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이종목 전문가 꼼꼼하게 봐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